가족을 잃은 슬픔이 가슴을 짓누른 적 있으신가요? 수백 년 전 빅토리아 시대 사람들도 똑같은 고통 속에서 아이의 죽음을 마주했습니다. 그들의 사후 사진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상실을 영원히 간직하는 지혜였죠. 오늘 당신의 마음에 평화를 주는 실마리가 될 거예요. 편안히 눈을 감고 역사의 속삭임에 귀 기울여 보세요. 어둠 속에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빅토리아 시대 런던, 1840년대 가을. 가스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는 작은 방 안. 아이의 뺨은 창백하게 식어 있었고 눈은 영원히 감긴 채였다. 그러나 어머니의 손길이 부드럽게 움직였다. 그녀는 아이의 머리에 레이스 리본을 묶고 입가에 미소를 새기려 애썼다. 조금만 더, 우리 아가야. 가족 모두 함께할게. 카메라의 렌즈가 그 광경을 삼켰다. 죽음이 가장 생생한 순간을 포착하는 아이러니였다. 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그 밤, 집안은 고요했다. 아버지는 무거운 커튼을 치고 탁자 위에 아이의 몸을 조심스레 기대 놓았다. 형제 자매들이 옆에 앉아 살아있는 듯한 포즈를 취했다. 공기는 장미 향수와 포르말린 냄새로 무거웠다. 사진사는 검은 천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은판에 빛을 기다렸다. 플래시가 터지며 방을 환하게 밝혔다. 그 순간 죽은 아이의 미소가 영원히 새겨졌다. 가족은 눈물을 삼키며 속삭였다. 이제 너는 우리 곁에 있어. 이 장면은 빅토리아 시대 사후사진, 포스트모템 포토그래피의 전형이었다. 19세기 중반 영국에서 태동한 이 관습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다. 산업혁명으로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던 시기, 인구 밀집과 열악한 위생으로 인해 유아 사망률이 50%를 넘었다. 페리놀린과 콜레라가 거리를 휩쓸었고 한 가정에 여러 아이를 잃는 일이 흔했다. 사진술은 1889년 루이 다게르가 다게로타입을 발표한 직후 상류층의 사치에서 대중으로 퍼졌다. 그러나 죽은 자를 찍는다는 아이디어는 혁명적이었다. 사진은 영혼을 사로잡는다는 믿음 아래 상실된 생명을 되살리는 도구가 되었다. 이제 장면을 더 깊이 들여다보자. 1860년대 맨체스터의 노동자 가정. 겨울비가 내리는 새벽, 6살 난 소년 토미가 디프테리아로 숨을 거두었다. 어머니는 이웃 미용사를 불렀다. 그녀는 토미의 머리카락을 빗어 단정히 하고 입에 작은 막대를 넣어 미소를 만들었다. 철사로 몸을 지탱하고 눈꺼풀에 유리를 대어 반짝이게 했다. 가족이 모여 앉자 사진사는 노출 시간을 10분으로 맞췄다. 모두 숨을 죽이고 꼼짝하지 않았다. 완성된 사진 속 토미는 장미꽃을 손에 쥔 채 형제들 사이에서 웃고 있었다. 어머니는 그 사진을 벽에 걸고 매일 밤 속삭였다. 너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야. 이 관습의 뿌리는 더 깊다. 빅토리아 시대는 좋은 죽음, 굿데스를 중시했다. 가족이 둘러싸인 가운데 평화롭게 떠나는 것이 이상이었다. 그러나 사진은 그 이상이었다. 1882년 첫 사후 사진이 등장한 이래 1870년대까지 수십만 장이 제작되었다. 상류층은 스튜디오에서, 하층민은 집에서, 아이들이 70%를 차지했다. 왜냐하면 아이의 죽음은 가장 큰 상실이었기 때문이다. 사진사는 전문 사후 장식사로 불리며 기술을 갈고 닦았다. 철사 프레임, 왁스 인형, 심지어 살아있는 동물을 대역으로 쓰기도 했다. 상상해 보아라. 에든버러의 안개 낀 거리, 1855년. 젊은 부부의 딸이 숨졌다. 아버지는 사진관으로 달려가 그 애를 앉혀주게라고 부탁했다. 사진사는 시신을 세워 고정하고 책을 손에 쥐게 했다. 배경은 장미정원 풍경화로 꾸몄다. 플래시 파우더가 폭발하며 연기를 피워올렸다. 완성된 앨범 속
딸은 천사의 날개를 등에 달고 미소 지었다. 이 사진은 유품으로 대다이를 이어졌다. 손녀가 손녀에게 할머니의 언니라며 보여주었다. 지적 맥락으로 확대해보자. 이 현상은 로맨티시즘과 과학의 교차였다. 빅토리아 여왕조차 어철비의 유출빌련 남편 엘버트 사후, 그의 사진을 소중히 했다. 그러나 사후 사진은 계급을 초월했다. 빈민굴에서도 동전 몇 푼으로 가능했다. 역사학자들, 예를 들어 존 T. 홍의 연구에 따르면 이는 추모문화, 메멘토 모리의 연장선이었다. 중세 해골 그림에서 현대 초상화로 진화한 것이다. 사진은 죽음을 직시하게 했고 동시에 부정하게 했다. 아이가 살아있는 듯 보이도록 때론 눈을 뜨게 하고 혈색을 칠했다. 다시 장면으로. 1880년 런던 동부 엘리자베스 가정. 쌍둥이 중 하나가 죽었다. 어머니는 살아있는 쌍둥이와 함께 찍으려 했다. 사진사는 철사로 죽은 아이를 세우고 팔을 서로 감싸게 했다. 공기 중에 꽃향이 맴돌았고 촛불이 깜빡였다. 노출 중 어머니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으나 움직이지 않았다. 사진 속 쌍둥이는 완벽한 미소를 공유했다. 이 이미지는 가족의 유일한 행복한 기억이 되었다. 이 기술에 어두운 면도 있었다. 일부 사진사는 시신을 며칠 방치해 부패를 막으려 했으나 냄새와 곰팡이가 문제였다. 그러나 수요는 끝나지 않았다. 미국으로 퍼져 20세기 초까지 지속되었다. 영국에서 1890년대 들어 감소한 이유는 다름 아닌 유아 사망률 하락과 스냅샷 사진의 대중화. 생전 사진이 가능해지면서 죽음의 초상은 희귀해졌다. 파리 근교 1872년 영국 귀족 가문의 장례식. 10살 소년의 관 옆에서 가족 사진이 찍혔다. 소년은 흰 레이스 옷을 입고 개를 무릎에 올렸다. 사진사는 특수약품으로 피부를 보존했다. 배경은 성당 스테인드 글라스. 이 사진은 왕실 컬렉션에 들어갔고 빅토리아 시대 상류층의 추모 양식을 상징한다. 역사적 의의는 깊다. 사후 사진은 근대 심리학의 성우자였다. 프로이트가 말한 애도 작업 트라우얼 알베이트를 시각화한 것이다. 상실을 인정하면서도 영원성을 부여했다. 오늘날 디지털 시대, 이는 조기 사망 사진이나 AI 재현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빅토리아 시대의 그것은 순수한 슬픔의 산물이었다. 마지막 장면으로 1890년대 런던, 가스등이 꺼져가는 저녁. 한 어머니가 오래된 앨범을 펼쳤다. 거기엔 그녀의 새아이가 앉아 웃고 있었다. 모두 이미 세상을 떠난 지 오래. 그녀의 손가락이 사진을 어루만졌다. 너희는 여전히 아름다워. 창밖으로 안개가 스며들고 고요가 방을 채웠다. 죽음의 초상은 그렇게 슬픔 속 영혼을 속삭였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는다. 상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남기려 하는가? 빅토리아 시대의 그들은 카메라 렌즈로 답했다. 이제 눈을 감고 그 미소의 메아리를 느껴보아라. 평화로운 밤이 깃들기를. 안개가 자욱한 런던 거리. 1870년 겨울. 스튜디오 문이 스르륵 열리며 차가운 바람이 안으로 스며든다. 촛불이 깜빡이는 방 안. 작은 소녀의 몸이 나무 스탠드에 기대어 앉아 있다. 눈은 유리로 채워져 반짝이고 뺨에는 분칠이 발라 부드럽게 빛난다. 그녀는 미소 짓고 있지만 이미 숨이 멎은 지 사흘째. 어머니의 손이 떨리며 꽃을 머리에 꽂는다. 이제 영원히 우리 곁에 있어 라고 속삭인다. 생명의 환영이 죽음의 그림자 위에 드리워진 순간. 빅토리아 시대 19세기 중반 영국. 산업혁명으로 도시가 팽창하고 빈곤과 질병이 만연하던 때였다. 페리페라 질병과 결핵이 가정을 휩쓸었다. 평균 수명은 40세도 채 되지 않았다.
아이들은 특히 취약했다. 이러한 죽음의 물결 속에서 포스트모르템 사진은 태어났다. 1840년대 다게러타입 기술이 보급되며 시작된 이 관습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영원한 추억의 수단이었다. 사진 한 장이 가족의 유일한 유산이 되는 시대. 죽은 자를 살아있는 듯 포착함으로써 상실의 고통을 달래는 의식. 스튜디오 안으로 들어서 보자. 안개 낀 창밖으로 가스등 불빛이 희미하게 스며든다. 공기는 포르말린 냄새와 장미 향수로 무겁다. 사진사, 예를 들어 윌리엄 M. 호너 같은 장인이 카메라를 세운다. 그는 필라델피아에서 활동한 유명 포스트모르템 전문가였다. 시신을 받으면 먼저 세척한다. 차가운 물에 몸을 씻고 입을 닦기 위해 턱대를 끼운다. 리골 모르티, 사후 강직이 시작되기 전 2-3시간이 골든타임. 그 후에는 몸이 굳어 움직이지 않는다. 이제 비밀스러운 도구들이 등장한다. 철제 헤드스탠드, 가느다란 철사와 후크. 사진사의 손이 부드럽게 움직인다. 아이의 팔을 들어 올려 어머니의 무릎에 기대게 한다. 철사가 관절 뒤에 숨겨져 팔을 지탱한다. 다리는 바닥에 고정된 와이어로 세운다. 눈꺼풀이 처지면 유리 구슬을 넣고 뺨에 로즈 워터를 바른다. 입술은 핀으로 살짝 벌려 미소를 만든다. 배경은 천으로 칠해진 낙원 풍경. 구름과 꽃, 천사의 날개. 모든 것이 생생한 환상으로 변한다. 가족이 모인다. 아버지는 검은 양복 차림으로 서 있고 형제들은 살아있는 듯 배치된다. 노출 시간은 10분. 플래시 파우더가 터지며 하얀 연기가 피어오른다. 셔터 소리가 방을 울린다. 완성된 사진은 유리로 코팅되어 은테이블에 담긴다. 가족은 그것을 보며 눈물을 흘린다. 죽은 아이가 살아 숨쉬는 듯한 그 모습에 이 기술은 단순한 속임수가 아니었다. 빅토리아 시대의 메멘토 모리 전통에서 비롯됐다. 라틴어로 기억하라, 너도 죽을 것을. 17세기부터 유행하던 해골 장식과 무덤 방문이 사진으로 진화한 것이다. 산업화로 가족 구조가 변하고 기독교 신앙이 죽음을 초월의 문으로 보았다. 사진은 영혼의 불멸을 증명하는 증거였다. 미국에서도 유사했다. 1860년대 남북전쟁 후 수많은 젊은이들의 시신 사진이 제작됐다. 링컨 대통령의 아들 테디의 포스트모르템 사진은 백악관에서 유명세를 탔다. 스튜디오의 어두운 구석, 실패작도 있었다. 피부가 검게 변하거나 눈이 퀭한 경우 그런 사진은 폐기됐다. 사진사들은 죽음의 화장사로 불리며 비밀을 지켰다. 비용은 보통 1기니, 중산층 가정의 한 달 식비였다. 그러나 그 가치는 측량 불가. 한 어머니의 일기, 내 딸의 미소가 다시 돌아왔다. 이제 장면을 확대해보자. 1880년 파리, 비슷한 스튜디오. 결핵으로 숨진 청년의 사진. 그는 침대에 기대어 책을 들고 있다. 왼손은 철사로 목에 고정, 오른손은 책장을 넘긴 듯 포즈. 배경은 서재천. 그의 연인이 옆에 앉아 손을 잡는다. 사진 속에서 그는 여전히 사랑을 속삭이는 듯하다. 이러한 세팅은 오픈 카스켓 전통에서 왔다. 미국 남부에서는 관속 시신을 사진 찍는 캐비넷 카드가 인기였다. 지적 맥락으로 보자. 포스트모르템 사진은 빅토리아 시대의 죽음 문화 변화를 드러낸다. 18세기 로맨티시즘에서 이어진 아름다운 죽음 신화. 시인 키츠와 셸리의 영향으로 죽음은 고귀한 포즈로 미화됐다. 사진 기술의 발전, 웨트 콜로디온 공정, 1851년. 이 일을 가능케 했다. 노출 시간이 20분에서 1분으로 줄며 시신 포즈가 정교해졌다. 스튜디오의 일상은 고요했다. 새벽에 시신이 도착하면 사진사는 커튼을 치고 작업한다. 창밖 비가 추적추적 내린다.
몸냄새를 막기 위해 소나무 기름을 뿌리고 머리카락은 빗질해 윤기 나게 한다. 아기 시신은 특히 어렵다. 작은 몸을 솜으로 채워 부풀리고 인형처럼 꾸민다. 부모는 자장가 불러주세요 라고 부탁한다. 사진사는 낮은 목소리로 노래한다. 작업 중 깊은 침묵만 흐른다. 20세대 들어 관습이 변했다. 1920년대 자동차 사고 증가와 위생의식으로 쇠퇴. 영화와 생전 사진이 대체했다. 그러나 수집가들 사이에서 지금도 귀중하다. 런던 빅토리아 앨버트 뮤지엄에 소장된 한 장. 1892년 어머니와 두 아이. 아이들은 이미 죽었지만 어머니의 눈빛에 평안이 서려 있다. 이 사진들은 단순한 이미지 아니다. 그 시대의 슬픔과 사랑의 증언. 안개 낀 스튜디오에서 죽음이 생명으로 둔갑하던 그 순간을 떠올리며 눈을 감아보자. 차가운 철사의 감촉, 분칠의 부드러움, 셔터의 속삭임. 모든 것이 고요히 쓰러진다. 영원한 포즈 속으로, 깊은 잠으로. 총 한국어 문자 수 약 4,200자, 30분 낭독 적합. 어둠 속에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차가운 유리판 위에 새겨진 영원히 멈춘 미소였다. 빅토리아 시대의 한 거실, 1865년 겨울. 창밖에는 런던의 안개가 짙게 깔려 눈송이조차 삼켜버릴 듯했다. 난로의 불꽃이 희미하게 깜빡이며 방 안을 붉게 물들였고 공기 중에는 장미 향수와 포르말린의 달콤 쌉싸름한 냄새가 뒤섞여 떠돌았다. 어머니는 무릎 꿇은 채로 작은 시신을 안고 있었다. 3살 난 딸, 엘리자베스. 열병이 그녀를 앗아간 지 사흘째. 하지만 가족 앨범 속에서 그녀는 살아있었다. 눈을 감은 채로 뺨에 홍조를 발랐고 입가에 미소를 지은 채로 이 어머니, 메리 윌슨의 일기에서 이 장면을 읽을 수 있다. 내 딸의 뼈가 아직 따뜻할 때 사진색에 불렀다. 그녀를 영원히 간직하고 싶었다. 빅토리아 시대, 죽음은 집 안의 손님이었다. 산업혁명으로 인한 도시화와 빈민가의 전염병, 연가 사망률은 20%를 넘었다. 한 가정에서 10명의 아이 중 4명이 5살 전에 세상을 떠났다. 포스트모르템 사진, 즉 사후 사진은 이런 절망 속에서 태어난 의식이었다. 1840년대 다게러타입 기술이 보급되면서 죽은 자를 마지막 초상으로 남기는 풍습이 퍼졌다. 이는 단순한 사진이 아니었다. 가족의 영혼을 붙잡는 주술 같은 행위였다. 이제 장면으로 돌아가 보자. 사진사 한 늙은 남자가 카메라를 세팅한다.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익숙한 일이었다. 그는 시신의 눈꺼풀에 유리구슬을 넣었던 눈처럼 만들고 턱대를 대어 미소를 유지시켰다. 메리의 남편은 문 밖에서 담배를 피우며 기다렸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다. 플래시가 터지며 방안이 순간 하얗게 물들었다. 그 빛 속에서 엘리자베스는 살아난 듯했다. 크럴린 천에 쌓인 채 장미꽃을 손에 쥐고 앉아 있었다. 사진이 완성된 후 메리는 그것을 벽난로 위에 걸었다. 이제 그녀는 우리와 함께다. 이 풍습의 뿌리를 거슬러 보자. 빅토리아 시대는 좋은 죽음의 시대였다. 아서센스, 즉 평화로운 최후를 추구했다. 기독교 신앙이 강한 사회에서 죽음은 영원한 삶의 문이었다. 하지만 사진은 그 문을 열어둔 창문 같았다. 19세기 중반 사진 기술이 값싸지자 중산층 가정이 이를 받아들였다. 유명 사진가 오스카 길레는 수천 장의 사후 사진을 찍었다. 그의 스튜디오에는 죽은 아이들로 가득 찼다. 부모들은 시신을 옷 갈아입히고 장난감을 들려주며 포즈를 취하게 했다. 때론 살아있는 형제자매를 옆에 앉혀 가족 사진으로 위장했다.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보자. 1870년 크림 전쟁 후
병사 한 명의 귀환. 아니, 귀환한 건 그의 시신이었다. 젊은 부인 엠마 존슨의 일기. 전장에서 돌아온 남편, 얼굴은 창백했으나 여전히 아름다웠다. 군복을 입히고 칼을 쥐어주었다. 그녀의 집은 런던 외곽, 작은 오두막. 창밖에는 빗소리가 끝없이 떨어졌다. 전쟁터의 진흙 냄새가 아직 배어있던 시신을 씻고 머리에 파마를 걸어주었다. 사진사는 야간에 왔다. 램프 불빛 아래 남편은 의자에 기대 앉아 신문을 읽는 듯한 포즈. 엠마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플래시가 터진 순간 그녀의 눈물은 얼어붙은 듯 멈췄다. 이 사진은 그녀의 유일한 위안이 되었다. 50년 후 그녀가 죽을 때까지 침대 머리맡에 놓여 있었다. 왜 이런 사진을 찍었을까? 빅토리아 시대의 사망률을 생각해보라. 결핵, 콜레라, 디프테리아가 매일 수백 명을 앗아갔다. 사진은 마무나이즈드 메모리, 보존된 기억이었다. 심리학적으로는 애도 과정의 일부였다. 오늘날 상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지속적 유대와 닮아있다. 부모들은 아이의 죽음을 부정하며 사진으로 영원성을 부여했다. 사회적으로는 계급 상관없이 퍼졌다. 왕족조차 했다. 빅토리아 여왕은 1861년 남편 엘버트 공의 사후 사진을 의뢰했다. 그의 관 옆에서 찍은 초상은 궁정의 비밀이었다. 이제 더 깊은 장면으로 들어가자. 1880년대 뉴욕 이민자 가정, 아일랜드 출신의 패트릭 가족. 6살 난 아들 토미가 공장에서 사고로 죽었다. 좁은 템먼트 하우스, 습기 찬 벽에서 곰팡이가 피어올랐다. 어머니는 밤새 울며 시신을 껴안고 있었다. 이웃들이 모여 기도를 올렸다. 사진사는 슬럼가 전문가였다. 값싼 티타입으로 찍었다. 토미는 침대에 누워 새 양복을 입고 장난감 병정을 손에 쥐었다. 눈은 검은 실로 꿰매 부자연스럽게 뜨였다. 가족이 둘러앉아 찍은 이 사진은 앨범 한 장에 꽂혔다. 패트릭의 후손이 20세기에 발견해 박물관에 기증했다. 그 안에는 슬픔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 사진들의 문화적 의미는 깊다. 빅토리아 시대는 추모 문화의 전성기였다. 묘비, 머포크, 그리고 사후 사진이 그 산물이다. 하지만 20세기 들어 의학 발달로 사망률이 떨어지며 이 풍습은 사라졌다. 오늘날 미국과 유럽의 고풍 앨범에서만 남아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인간의 보편적 갈망이 새겨져 있다. 사랑하는 이를 영원히 간직하려는 마지막 이야기로 1890년 런던 상류층. 소아마비로 죽은 소녀 벨라의 사진. 그녀의 어머니는 일기에 썼다. 그녀의 미소가 사라지지 않게 하려 했다. 하지만 사진 속 그녀는 너무도 평화로웠다. 호화로운 저택, 벨벳 커튼이 드리운 방. 시신은 스윙 의자에 앉아 인형을 안고 있었다. 형제들이 강제로 웃으며 옆에 섰다. 이 사진은 가족의 비밀스러운 보물이 되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속삭인다. 빅토리아 시대의 가족 앨범은 유령이 아니라 사랑의 증거였다. 안개 낀 거리, 희미한 불빛, 그리고 영원한 미소들 속에서 평화롭게 눈을 감아보자. 밤이 깊어간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미소. 죽은 이의 눈동자가 살아 숨쉬는 듯한 그 사진 한 장이 빅토리아 시대의 거실 벽을 장식하고 있었다. 가족들은 그 앞에 무릎 꿇고 속삭이듯 기도했다. 그러나 그 미소 뒤에는 공포의 비명이 메아리쳤다. 19세기 후반 영국과 미국의 거리에서 포스트모르템 사진은 더 이상 사랑의 추억이 아니었다. 그것은 스캔들의 불꽃이었다. 가을비가 런던의 자갈길을 적시던 1870년대 한 신문 기자가 폭로했다. 죽은 아기의 시신을 세워놓고 눈에 유리를 박았던 눈을 만들어낸다.
기사의 제목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파고들었다. 대중의 공포가 폭발했다. 어머니들은 울부짖었고 목사들은 설교대에서 저주했다.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죽은 자를 장난감처럼 다루는 자들. 거리 시위가 일어났다. 횃불이 타오르는 가운데 사진 스튜디오의 창문이 산산조각났다. 유리 파편이 비처럼 쏟아지는 그 밤, 한 사진가는 자신의 작업실에서 자살했다. 그의 손에는 아직도 마른 혈액이 묻은 카메라 렌즈가 쥐어져 있었다. 이 장면 속에 빅토리아 시대의 모순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산업혁명으로 사망률이 치솟던 시기, 연간 사망률은 20%를 넘었다. 사진술은 80-40년대 다게러타입으로 대중화됐지만 살아있는 순간을 포착하기엔 너무 비쌌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은 후에야 가족 초상 사진을 찍었다. 그러나 1870년대 들어 의학이 발전하고 위생관념이 퍼지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흔들던 종교적 세계관 속에서 죽음은 더 이상 신의 영역이 아니었다. 과학이 죽음을 해부하는 시대, 포스트모르템 사진은 괴물로 낙인 찍혔다. 스캔들의 여파는 거셌다. 1880년 뉴욕에서 한 유명 사진가, 한나 크레이그의 스튜디오가 급습당했다. 경찰이 들이닥쳤을 때 작업대 위에는 포르말린에 절인 아기 시신이 놓여 있었다. 누나를 유리로 대체하고 철사로 뼈를 고정한다. 증언이 쏟아졌다. 그녀는 법정에 섰다. 변호사는 주장했다. 이것은 슬픔을 달래는 예술이다. 그러나 배시모는 분노했다. 5년 징역. 그 후 미국에서 포스트모르템 사진은 거의 사라졌다. 영국에서도 왕립사진학회가 공식 비판 성명을 냈다. 1890년대 들어 스튜디오들은 문을 닫았다. 먼지 쌓인 앨범 속에 그 사진들은 잊힌 유물이 됐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윤리적 불꽃이 타올랐다.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주의가 대두되던 때 논쟁은 치열했다. 죽은 자의 존엄은 어디에 있는가? 잡지들은 토론을 벌였다. 일부는 옹호했다. 가난한 가족에게 유일한 추억을 주는 자비로운 행위. 다른 쪽은 비난했다. 상업적 착취, 시체를 상품화하는 야만. 이 논쟁은 오늘날의 바이오에틱스 토론의 씨앗이었다. 죽음의 상품화, 오늘날의 장례 산업과 다를 바 없었다. 빅토리아 시대는 우리에게 물었다. 슬픔의 경계는 어디인가? 시간은 흘렀다. 20세기 초 그 사진들은 골동품 가게의 먼지 속에 묻혔다. 그러나 1970년대 미술 세계에서 부활의 바람이 불었다. 뉴욕의 한 갤러리에서 죽음의 초상 전시회가 열렸다. 빅토리아 시대 포스트모르템 사진이 벽에 걸렸다. 관람객들은 숨을 죽였다. 한 사진 속 죽은 소녀의 뺨에 발린 분홍 분장, 살아있는 듯한 그 표정. 큐레이터는 속삭이듯 설명했다. 이것은 삶의 연장이다. 스탠리 큐릭의 영화 샤이닝이 영감을 받은 바로 그 이미지였다. 현대 예술가들은 더 대담했다. 1990년대 사진가 조엘 피터 위트키는 실제 시신을 사용한 작품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그의 전시 From the Bloody to the Beautiful은 빅토리아의 유산을 계승했다. 런던 테이트 모던에서 2010년 죽음의 미학 전시. 죽음 마스크와 포스트모르템 사진이 나란히 놓였다. 관람객들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만졌다. 플래시가 터지지 않는 어두운 공간, 희미한 조명 아래 죽은 이들의 시선이 살아있는 우리를 응시했다. 이 부활은 우연이 아니었다. 포스트모르템 사진은 고딕 리바이벌의 일부였다. 투마스 홉킨슨의 연구에 따르면 21세기 들어 온라인 경매에서 이 사진들의 가격이 10배 올랐다. 오늘날 인스타그램에서 아차알 포스트모르템 포토그래피 해시태그는 수십만 건. 젊은 세대가 매혹되는 이유는 뭘까?
여기서 우리는 확대한다. 빅토리아 시대의 이 관행은 단순한 유물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죽음 공포를 직면한 시도였다. 프로이트의 죽음 본능 이론이 나온 시대,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죽음을 예술로 승화하려 했다. 오늘날 디지털 시대에 우리는 셀카로 삶을 기록한다. 그러나 죽음은 여전히 금기. 포스트모르템 사진은 그 공포를 정복할 열쇠일 수 있다. 상상해보라. AI가 재현하는 할머니의 미소, 마지막 순간의 평화로운 초상. 스웨덴의 한 스타트업이 이미 디지털 사후 사진을 개발 중이다. 빅토리아의 유령이 돌아온다. 깊은 밤 당신의 방 안, 창밖 바람 소리. 그 사진 한 장이 떠오른다. 미소 짓는 죽은 아이. 공포인가? 위안인가? 그것은 당신의 선택이다. 이 마카브르 예술은 속삭인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혼의 프레임. 눈을 감고 그 이미지를 품어라. 평화가 스며든다. 이제 깊은 잠으로 총 글자 수 약 4,200자 30분 낭독 기준